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의하는 간호사 강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단기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도 CBT 시험에 적응을 하느라고 좀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시험 운영을 쭉 해오면서 느낀 건 이전처럼 기출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좀 시험 대비가 어렵겠다. 우리가 내용을 좀 알고 응용하는 문제들이 속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성을 느낀 것이 기출문제로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많이 만났었는데 기출문제를 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핵심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개론, 기초지식, 강론 각각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핵심 요약 정리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쭉 들으시고 기출문제 풀어 보시고 대비를 하시면 시험에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강의하는 간호사 강생과 시험 준비하시고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개론 그 첫 번째 시간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음원으로만 귀로만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중요한 부분 한마디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은 별표 체크하면서 강조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때는 귀를 쫑긋하고 그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과 노화 과정 들어가기 전에 관련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노인의 호칭과 노화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 호칭으로서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노인의 부정적 의미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노년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노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호칭을 하시나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런 중립적 의미로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러한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화란 건 무엇이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세포, 조직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노화이면서 이 노화가 진행돼서 일정 수준 이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에 이르거나 기능이 감소된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 현재 이렇게 나이가 든 노인이 되었지만 젊은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를 했는데요. 기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여한 경제적 기여의 주체이고요. 두 번째, 민주화를 이루어낸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힘든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죠. 이것이 노인들의 정치적 기여가 되겠고요. 사회적 기여는 외환위기에 동참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가족과 이웃 중심의 따뜻한 집단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했고요. 자, 이런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발전은 전 세계에 우리의 노래, 드라마, 음악을 전파하는 한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노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보상 네 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한 번씩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해서 별표 치시고요. 자, 첫 번째 경제적 보상입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노인 우대라고 해서 노인에게 좀 금전적으로 절감을 해주는 이런 혜택들이 있지요. 공연이라든지 공공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도적 보상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노인만을 위한 이러한 기관들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통해서 제도적 보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정치적 보상입니다. 정치적 보상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시고 선생님들이 문제에 나오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치적 보상은 뭐냐면 기념일을 만드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라든지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이날에 노인들에게 감사패라든지 아니면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치적 보상이 되겠고요.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한 정책 자문이라든지 기록물 또는 노인의 보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상이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노인의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인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이며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두 번째, 의사결정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실수가 적고 사고력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세 번째,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뭔가 일을 처리할 때 또 이것도 마찬가지 실수 없이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우리가 노인하면 노화된다.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체 활동에 맞게 영양분 섭취를 잘 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한번 출제됐던 게 있어요. 여기에는 내용이 안 들어 있지만 지속적인 뇌 자극이 필요하다. 이거는 최근에 치매가 많이 대두되면서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뇌 자극 운동을 한다. 이게 정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면 이렇게 생산적 활동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치매 예방에 있어서도 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긍정적 측면을 좀 생각을 하고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지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노년기의 특성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귀 쫑긋하고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노인의 특성 중에 신체적 특성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노인의 특성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나 공공연하게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세포가 노화된다. 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면역 능력이 저하된다. 이번 코로나 때도 어르신들이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장기요양 기관의 출입도 많이 어려웠었죠.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감염도 잘 생기고. 세 번째, 잔존 능력이 저하된다. 잔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할 때 최대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필요한 에너지만 쓰고 남아있는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응급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이 잔존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잔존 능력 또한 나이가 들면 줄어들더라. 네 번째, 회복 능력도 저하되더라. 감기가 걸리시더라도 좀 오래 걸리죠, 회복하려면. 자, 비가역적 진행이더라. 여러분, 비가역적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이 노화 과정도 되돌릴 수 없다. 표현이 비가역적 진행입니다. 자, 심리적 특성 또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할게요. 자, 심리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더라. 아무래도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 외롭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직장도 그만두게 되어서 이제 적적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우울의 경향이 증가하고요. 불면증,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기억력의 저하, 우울증으로 인한 여러분 기억력 저하도 나타납니다. 의욕 상실 이런 우울증의 경향이 증가하더라. 두 번째,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내향성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뭐예요? 외향성이라고 하죠. 근데 바깥 활동보다는 이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제 내향성이 증가하더라. 사회 활동도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은 기피하는 것을 내향성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일의 경과를 중시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진다. 아까 우리가 장점에서 조심성이 증가해서 뭔가 결정할 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더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여기서는 뭔가 일을 결정할 때 뭔가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는 게 어려워진다. 이런 표현으로 조심성의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이 경직성은 이름 자체가 크지요.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을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집이라고 하지요. 자, 고집스러움을 이 경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애 경향이 생기더라. 이제 시간이 많아지고 바깥 생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집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 생산 사고 경향이 생기더라.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자아 통합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엄마 아빠 집에 가보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물건들을 쌓아 놓고 안 버리려고 하시죠. 사용해 오던 물건에 대한 이런 애착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 노년기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더라. 뭔가 큰 재산이 있어서 남긴다기보다는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꼭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의 흔적을 좀 남기려고 하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생기더라. 자,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지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의존을 한다. 누구에게 가장 많이 의존할까요? 가족에게 많이 의존하게 되고 가족이 없다면 또 사회에 기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 은퇴를 통한 역할 상실이 생기죠. 그래서 심리적인 위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의 상실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퇴직을 통해서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하게 된다. 경제적 빈곤이 생길 수 있고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죠. 아까 내향성이 증가하면서 집안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바깥 출입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독과 우울감,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인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위축입니다. 내향성의 영향으로 집에만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몸이 힘들어지면 바깥 활동하기가 힘들어지죠. 이런 만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이 감퇴함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작용으로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특성에서는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 위축, 이러한 특성이 있더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 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거주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들고 있고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 한 분이 아프면 노인 배우자가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자, 부부 관계에서는 이제 사별이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배우자의 사별에 대한 적응에서 여러분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간혹되고 있습니다. 자,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의 사별만큼 상실감을 주는 것이 없는데요. 그 첫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 첫 번째 단계로서 상실감의 시기, 우울감과 비탄을 머금지 못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걸 극복해내면 2단계,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정체감을 지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저희 아버지도 일찍 노인이 되시자마자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참 1 단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3 단계 혼자서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지금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거를 좀 이겨내고 이 3 단계 과정을 거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을 즐길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모 자녀 관계를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 여러분 기억 꼭 해 두셔야 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녀의 독립으로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입니다. 새 둥지에서 이제 막 날개 연습을 하고 떠나버리면 둥지가 비게 되지요. 그걸 네. 연상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이제 텅 빈 집에서 슬픔이나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 확대 가족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단골 문제입니다. 자, 같이 위에도 나와 있지만 기혼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 살면서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입니다. 요즘에 주위에서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살다가 부모님이 많이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이러면 근거리로 집을 구해서 이사를 시키고 가까이 지내면서 돌봐주는 형태. 수정 확대 가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부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 고부 간에 서로에게 의지하거나 관계를 뭐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5번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여기 요양보호사 교재 안에서는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손자녀의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를 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중요합니다.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긍정적 자아 형성을 시킨다. 왜 그러한 측면이 있냐 하면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을 주고 또 그거에 대한 보답을 받는 려는 심리가 좀 있지만 이런 손자녀에게는 뭐 보상 심리 없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주게 되고 손자녀들은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 손자들이 자라면서 이 조부모들의 사랑을 받으면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 손자녀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가 되더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노년기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공유하게 되더라. 형제 자매 간이 젊었을 때는 경쟁적인 관계를 조금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서로 지지가 되는 역할들을 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곱 번째, 노인 부양의 문제는 무엇이냐? 앞에서 우리가 노인의 특성에서 배웠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 자, 아프죠? 질병, 그리고 외롭습니다. 바깥으로 안 나가고 내향성으로 인해서 집에서 머물게 되지요. 자식들도 다 출가하게 되죠. 외롭습니다. 무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역할 상실에 대한 이런 네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사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노인의 여러 가지 관계와 부양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노인 부양의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와 가족이 협력이 있어야 된다. 가족만이 이런 노인의 부양을 책임질 것이 아니고 사회도 함께 이 문제를 협력적으로 병행해서 해결을 해 가야 되겠다.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 조절이 필요하다.
부모 세대에 대한 사회적 부양의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상호 존중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과 젊은 세대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인의 문제점들을 우리의 일로 좀 같이 공감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가족과 사이만 기대해서 우리가 의지하면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노인의 개인적 대처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어 노인이 되기 전 정년퇴직 세대들은 이미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보다 스스로 이제 '노년기를 책임져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개인적인 대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회보험이라든지 개인보험을 병행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병들고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활동을 또 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가 활동들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좀 활기차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개인적인 대처도 필요하겠다. 자, 네 번째, 노인복지 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 점차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런 노인복지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강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 이런 노인복지 정책 강화를 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 또한 사회의 한 역할로서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은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부분 제가 볼표해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도와 관련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하루에 한 챕터씩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